154페이지 허용되는 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사항이죠.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해라 라는 게 개발행위 허가.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행위가 난개발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러한 행위들은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네, 안 받아도 되겠죠. 난개발 때문에 허가를 받으니까 난개발이 아닌 행위들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인 허용사항이 됩니다. 허용사항. 이것들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문제 나오는 게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이렇게 나오면은 다음 중 난개발인 것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중 난개발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건 이제 공법 전반의 기본 원리 같은 것들인데, 공법에 나오는 모든 규제들, 이런 것들은, 모든 법률 규정이나 뭐 절차 같은 것들은 이렇게 여기 규제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규제라는 다리가, 이 규제라는 다리 앞에다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허가받고 와,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신고해,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뭐 인가받아, 이런 식으로 각각 규정을 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률 규정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들,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절차이자 규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고, 신고가 필요하고, 인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라 라고 규정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 앞에 왔을 때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주고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바리케이트 앞에 딱 도착하면은 신고 이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이 바리케이트를 열어주고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거죠. 다 이 규제라는 다리를 건너기 위한 각종 규제고 절차인 겁니다. 근데 요 바리케이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신분증만 보여주면은 무조건 통과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경미한 행위들, 두 번째는 생업 관련 행위, 세 번째는 공적인 것들. 여기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원칙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러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경미하거나 생업 관련이거나 공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 할 때는 규제라는 다리를 그냥 쉽게 건너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용되는 행위에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은 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2번 정도 정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별로 틀릴 게 없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밑줄, 응급조치. 태풍 나와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허가받고 건물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응급조치할 때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밑줄 합니다.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밑줄 1개월 이내 맨 마지막에 신고. 그래서 국계법에서의 응급조치는 조치를 먼저 하고 후에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선, 조치, 후, 신고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 신고도 안 하는 게 나옵니다. 신고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요거랑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 응급조치는 조치하고 뒤에 신고를 합니다. 뒤에 신고. 두 번째, 가로 2번에 요거는 건축법 규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만 놔두시고 가로 3번.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고 해서 다음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경미한 행위들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 안에 숫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 나오는 것들을 무시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인데 요거 알기 위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자, 건축법에 가면은 건물을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건물 지을 때 뭐 받아야 됐죠? 허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자, 원칙은 건물 지을 때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건물 짓는 겁니다. 자, 근데 일부 조금 작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랑 협의를 합니다. 협의. 그걸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협의 대상 건축물. 그래서 원칙 건물 지을 때 허가나 신고받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협의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요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종류를 크게 한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써놓고 한번 보죠. 1번에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니까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건축허가, 건축신고. 그 다음에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이게 이제 4번, 5번. 이렇게 1번, 2번, 4번, 5번 나왔죠. 요거에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니까 자, 지워보죠. 허가대상 건축물 아니고 신고대상 건축물 아니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아니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아니면 남는 게 협의대상 건축물. 요거 아까 건물 누가 지을 때라고 했습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 그래서 그 옆에다가 협의대상 건축물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협의대상 건축물. 자, 협의대상 건축물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니까 경미한 겁니까? 생업 관련 행위입니까? 공적인 겁니까? 공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1번, 2번은 숫자 나오니까 버리시고 3번, 디귿. 디귿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는 경미한 걸까요? 생업 관련일까요? 공적일까요? 생업.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허가받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가로 아래 밑줄 할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밑줄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자, 보죠. 여기 토지 위에다가 시멘트 같은 걸로 수족관 같은 걸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요만한 치어들을 넣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고래가 될 때까지 이렇게 키우는 게 육상, 어류, 양식장이죠. 이렇게. 자, 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요 수족관 안에서 독서하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할까요? 먹고 자고 싸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사료를 막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바닥에는 이 사료 찌꺼기라든지 물고기 배설물들이 쌓이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사료만 먹는 건 아닙니다. 고기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성장 촉진제를 투입을 해요. 성장 촉진제. 그래서 애들이 2차 성징이 되게 빨리 오죠. 성장 촉진제를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좁은 공간 안에 물고기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 병리에 걸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량의 항생제도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양식 강어 한 마리 사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집니다. 항생제를 많이 먹고 있으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이 물 안에는 사료 찌꺼기, 물고기 배설물 뿐만 아니라 각종 약품들이 막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주변 토사로 흘러 들어간다면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생업 관련 행위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이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1번, 2번 숫자 나오니까 버리시고 디귿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 그러니까 깎고 쌓고 다지고 포장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건물 짓다 보니까 조금 삐뚤삐뚤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조금 다지고 조금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이렇게 현는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은 경미한 행위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밑줄합니다. 절토나 성토는 제외. 깎고 쌓고 이런 것들은 경미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깎고 쌓고는. 그 다음에 리을. 국가 지자체 나왔죠? 뭐 공적 목적이죠. 이런 것들은.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공익적 목적이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 채취. 숫자 나오니까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기획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요거 도로 만드는 겁니다. 도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공적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역시 공적 목적. 그 다음에 행정재산, 이니까 이것도 공적 목적이겠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려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이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랑 일반 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을 띠고 있는 거를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행정재산, 국유재산이긴 한데 요 행정의 목적이 없어진 것, 공적 목적이 없어진 것들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었는데 언어를 순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일반재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요거를 일반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역시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공적 목적. 리을.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는 거죠. 즉 요거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공적 목적이겠죠. 그 다음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이미 어쩔 수 없이 분할이 돼 있습니다. 요 토지를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게 뭐였죠?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앞으로 96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 작게 분할해야 허가사항인데 이거는 크게 분할하니까, 그거보다 크게 분할하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그거보다 작게 분할하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크게 분할하는 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숫자 나오니까 버립시오. 이 숫자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뭐 정리를 한번 해보든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숫자 나오는 게 시험에 나왔죠? 그거는 정답 아니다 생각하고 다른 데서 정답을 찾으십시오. 그러다가 다른데 정답이 없으면 이걸 찍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허가사항이랑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행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나오죠. 자, 이제 실제로 개발행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지치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입니다. 자, 여기 요만한 산이 있는데 여기서 토석 채취 행위를 한번 해보죠. 토석 채취. 요만큼 토석을 채취하겠다라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석 채취 행위를 하려는 갑은 일단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서. 이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 그리고 이 고민 끝에 불허가 내지는 허가 처분을 하게 되죠. 자,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왜 불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통지를 합니다. 처분 사유를 통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증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은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됩니다. 뭐 절차 자체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부터 쓰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갑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할 때 요 신청서에는
환경오염 방지 내지는 경관, 조경 내지는 위해 방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러한 것들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신청서에다가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요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몇 번 나오니까 두 문자를 따져 그냥 환, 경, 위, 기라고 하겠습니다. 요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하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냐면 15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할 때 애는 지 마음대로 고민할까요?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의 기준이. 허가의 기준이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요 5가지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기준이 아마 157페이지에 나오죠. 157페이지에 허가의 기준 해서 요 기준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개를 다 냈습니다. 그냥 박스 안에 넣어놓고 뭐 찾는 거 몇 개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으로 정하는 밑줄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쪽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이 규모가 자 이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이런 데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 이런 데서는 5,00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지역 이런 곳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모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1만 5천 제곱미터에 대해서 내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이어야 되는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여기는 1만 5천 제곱미터니까 1번 기준에 안 맞죠.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미 면적 기준을 초과해 버렸으니까 이때는 이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처분 사유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처분 사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주거지역 여기 9,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내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9,000제곱미터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죠. 받아야죠. 허가를 받되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번 기준 통과되는 거예요. 1번 기준 통과. 1번 기준 통과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기준에 적합하면은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면적에 적합할 때 허가를 안 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허가는 받되 1번 기준을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1번 기준을.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번 기준에 적합하다. 이 규모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이렇게. 자, 이 숫자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개발법에 가면은 이거랑 똑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사람 이름입니다. 주상자. 주상자의 생일이죠. 생일. 주상자 생일. 주상자 생일이라 가지고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장에 보니까 초대장의 서문에 맨 처음 말이 자 보시오 라고 돼.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이렇게 주상자 생일 자 보시오. 주상자 생일 자 보시오. 자, 요게 뒤에 끝에 지금 뭐로 끝났죠? 숫자 끝에 미만으로 끝났죠. 미만. 자,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는 요 규모 안에 들어왔을 때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근데 요 규모보다 커지죠. 그럼 공적 개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발법에 가면은 이 똑같은 숫자가 또 나오는데 거기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됩니다. 이상. 개발법에 가면. 즉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개인의 개발행위 허가의 영역인데 요게 끝에 이상으로 바뀌면은 공적 개발인 도시 개발 사업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으로. 그래서 요게 기준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미만 이렇게 끝나고 개발법에 가면은 요 똑같은 숫자가 이상으로 될 겁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주, 상, 자, 생일 여기는 미만. 거기 이제 개발법에는 이상. 이렇게.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에서는 5천 미만일 때. 그다음에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에서는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머지 기준들 뭐 보면은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표 밑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자, 이 뭐 평김의 기준은 다 읽고 가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자, 가비하는 이 토석 채취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행자. 네,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갑한테 허가 내주면은 내가 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는데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행자니까 시행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야, 내가 갑한테 토석 채취 행위를 허가해 주려고 하는데 혹시 네가 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58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제목만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유는 요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늘 숙제 거기 앞에 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보이죠? 거기서 실을 딱 연결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가로 2번 그쪽으로 실을 연결해 두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하기 싫으면은 거기 동그라미 3번 뒤에다가 시행자의 의견 청취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그 기준에 동그라미 3번 뒤에다가 시행자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저 두 번째 줄 맨 끝에 주변의 환경 뒤로 쭉 밑줄 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렇게 요게 5가지의 기준입니다.
책을 본 김에 앞에 요것들도 밑줄을 다 치고 뒤에부터 보죠. 자, 그래서 거기 155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155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거기에다 기의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기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위해 방지, 위에다가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 환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경관 조경에 경에다가 동그라미. 그게 바로 환, 경, 위, 기입니다. 요것들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 밑줄. 환, 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죠.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자, 인문 강의 들으신 분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그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네,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큰 2번.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죠. 자, 요 가로 1번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뭔데? 라고 보시면은 법전에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니까 많습니다, 그건. 자,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무슨 행위인지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건 있는데 뭐 일정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 2번 요걸 볼 겁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밑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자,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2번만 봅니다. 2번. 밑줄.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 거기 밑줄. 자, 기출 지문을 요것도 한번 써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뭐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맨 앞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해놨죠. 이런 데서는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칩니다. 안 거칩니다. 자, 앞으로 국계법뿐만 아니라 뭐 개발법, 정비법 가도 많이 나오는데 맨 앞에 문장의 맨 앞이 뭐 지구 단위 계획 내지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거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났죠. 옳은 지문입니다. 그건.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각종 절차들을 많이 생략하고 좀 빨리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빨리 예쁘게. 그러기 위해서 각종 절차들, 뭐 심의라든지 각종 의견 청취 절차를 많이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나오고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나오고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끝에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건. 객관식 문제 풀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가로 3번 요청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준은 방금 읽었었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허가의 기준의 구분이 나오죠. 가로 3번에 158페이지 가로 3번. 자, 여기 5가지 허가의 기준이 있죠. 요 5가지 허가의 기준은 모든 용도 지역에서 동일한 잣대로 그대로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용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좀 다르게 적용할까요? 선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용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있고 좀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데가 있고 조금 완화해서 기준을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기준이 3가지가 나오죠. 밑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이렇게 나뉘죠. 그 중에서 유보 용도 별표. 자,
동그라미 1번에 시가와 용도 보시면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뒤에 주상공은 안 외우셔도 되겠죠. 근데 거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두 번째 줄 중간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거기다가 기준을 뒤에 100% 이렇게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시가와 용도는 이미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준을 뭐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시가와 용도는. 그래서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시가와 용도,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따로 외울 건 없는 것 같고. 자, 2번 유보용도. 유보는 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합니다. 이런데 자, 그래서 유보용도 보시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밑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 뒤에 밑줄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 세 군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유보용도 세 군데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요 세 군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자, 시가와용도 세 군데는 어디였죠? 주상공. 시가와용도 세 군데는 주상공. 유보용도 세 군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전용도 나오죠. 보전용도는 개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기준을 강화할까요? 완화할까요? 강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밑줄 강화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전용도. 시가와 용도에서는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하고 유보 용도에서는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전용도에서는 기준을 강화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냅니다. 이렇게 세 군데. 그 다음에 옆에 가로 4번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시고. 자, 161페이지. 자,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 며칠 동안 하죠? 15일. 그래서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6번 조건부 허가가 나옵니다. 조건부 허가. 자, 여기 허가를 내주긴 내주는데 허가권자가 이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즉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긴 하는데 조건부로 어떠한 조건을 붙이냐면은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민법에서 혹시 조건, 기한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게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민법 맨 끝에 민법 총칙 맨 끝에 나오는데 조건, 기한 이런 것들 기해무, 불정무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다 이 말은 뭐 들은 적은 있다 이 말입니까?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자, 민법에 조건이랑 기한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조건이랑 기한.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시가 아니라 불확실. 근데 기한은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이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그건 조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이죠. 사람은 죽죠. 내일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니까 기한, 불확실한 건 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건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기한으로 하시죠. 기한으로. 시험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합격합니다. 확실한 사건이에요. 확실한. 기한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시험에 나오면 기한으로 찍을까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기한이겠거니라고. 기한. 자, 여기 조건이죠. 조건. 조건은 장래의 이행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갑이 이러한 한, 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조건을 이행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안 하고 도망갈까봐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 이행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 보증금.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에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이행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행 보증금. 자, 이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원칙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 보증금을 왜 받아 놓는다라고 했죠? 도망갈까봐, 이행 안 할까봐. 그러면은 이행 여부가 확실한 애들한테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허가권자가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즉 허가를 내주긴 한데 조건을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지 마음대로 붙이면 될까요? 허가권자 지 마음대로?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시행자는 여기서 시행자한테 물어보면 맨날 시행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건 붙일 때는 갑한테 물어봐. 너한테. 야, 내가 허가 내줄게. 대신에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건데 그래도 네가 이 토속 채취 행위를 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갑한테. 그러니까 조건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한테 물어보죠. 신청한 자한테. 이런 조건을 붙일 건데 그래도 네가 저 개발행위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게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부 허가. 자, 161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밑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네,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데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네, 개발행위 허가를 밑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청한 자한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놓는데 그걸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오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환, 경, 위, 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치를 꼭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래서 그 밑에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두 문자 써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오는데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는 장래에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받은 돈이죠. 그러면 이행 여부가 확실한 애들한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그 박스 옆에다가 공공이라고 써두시겠습니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밑에 박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공공입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은 이행 여부가 확실하니까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 등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얼마 이내로 하죠? 20%. 거의 하나, 둘, 세 번째 줄. 총 공사비의 20% 이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시죠. 이행보증금 원칙은 뭘로 내야 됩니까? 현금 밑줄 하시고 2번 맨 마지막 줄에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밑줄. 원칙은 현금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는 거는 왜 받아놨죠 이거? 이행 안 할까봐. 그러면 이행하면 돌려줘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위반 시 조치가 나죠. 자,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안 받고 했습니다. 내지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거죠. 그럴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라고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원상회복을 명했는데도 말 안 듣죠?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합니다. 제목에 보면 있죠. 행정대집행.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을 합니다. 근데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그 돈은 뭘 쓰면 되냐면 이 사람이 맡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그걸 써서 하면 됩니다. 그걸 써서.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나오면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관련 인허가 의제. 그래서 164, 165, 166까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여기. 자,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증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호사를 받아야겠죠. 자, 근데 이 준공호사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얘네는 허가를 준공호사를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거는 준공호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여기 원래는 나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없던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랑 외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 나대지만 있었는데 없던 건물이 막 생겼는데? 있죠. 있죠. 외형 변화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것들은 밖에서 보기에 외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외형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토지의 분할 같은 거 보면은 토지의 분할은 자, 한 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외형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죠. 똑같은데 대장을 떼보니까 이 토지가 분할되어 있죠. 이런 외형 변화가 없는 것들은 준공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준공호사에 보면은 다음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를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광, 시, 군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이하는 됐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3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 옆에다가 요거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요거는 준공사 안 받는다까지 써놓으십시오. 토지의 분할이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런 행위들은 준공호사를 받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호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뒤에는 됐고 168페이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168페이지.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 허가권자한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하죠? 15일 동안. 그 다음에 이 기준을 허가를 내줄지 말지 고민을 할 때는 자의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허가의 기준에 맞춰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규모가 요거 주, 사, 자, 생 1만 끝에 미만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일대 허가받을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미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일 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급이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내줄 때 방금 했던 게 이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는 거. 환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조건 붙일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허가를 신청한 자한테 물어봅니다. 갑한테. 그 다음에 조건을 붙여서 조건이라는 거는 장래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놓습니다. 그게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납부를 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한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준공검사를 받는데 준공검사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얘네는 준공검사를 받는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나는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허가권자한테. 근데 갑자기 허가권자가 너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답니다. 당연히 허가를 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갑자기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한하면은 여러분들은 네? 하고 집에 갑니까? 왜? 하고 물어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논점은 왜? 제한을 왜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하는지. 그래서 제한하는 사유가 나옵니다. 이 사유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거기 16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밑줄합니다. 녹지지역 내지는 계획관리지역 요까지만.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곳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 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데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는 뭐 따로 볼 건 없는데 개발행위로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까지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밑줄 하시고 다섯 번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3년 안에 뭐 해야 됩니까?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을.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4번이랑 5번 얘네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을 묶어서 읽어보면은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야, 계획 만들고 있으니까 계획 만들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계획을 만들어 봐야 허가를 내줄지 말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지가 결정이 되니까 계획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제한. 그 다음에 제한이라는 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기간이 문제거든요. 언제까지. 제한 기간. 요게 두 번째로죠. 두 번째. 자, 첫 번째 제한 기간은 원칙 한 차례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게 이제 박스 위에 본문에 나올 겁니다. 자,
3년 동안 처음에는 제한을 합니다. 근데 요 밑에 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3번부터 5번까지 얘네는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최장 얼마 동안 제한할 수 있죠? 5년.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본문 한번 보죠. 9번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고 제한 사유가 나오죠. 맨 앞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거기 밑줄. 자, 개발행위 허가에 오면은 싹 다 특, 꽝, 시, 군이 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특, 꽝, 시, 군이 합니다. 국장, 시도, 시군이 합니다. 에블바디가. 이렇게. 다음의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밑줄,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밑줄,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동그라미, 밑줄. 그래서 원칙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3에서 5까지 이게 바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이런 것이죠.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밑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밑줄 한 차례만 2년 이내 2년 동그라미 맨 끝에 연장할 수 있다 밑줄. 자, 보죠. 사유는 이렇게 5가지죠. 자, 원칙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3년 동안 제한합니다. 근데 처음에 3년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치죠.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동안 제한합니다. 근데 1번, 2번은 연장이 안 되는데 여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을 합니다. 자, 제한이라는 거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해야겠죠? 이 사유가 없어지면. 그래서 그 4번 보시면 됩니다. 4번. 169페이지에 4번.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밑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그러니까 한번 제한했다가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유가 없어지면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해줘야 된다.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요 제한이라는 단어가 공법책에 한 3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제한이 나올 때마다 요거 사유, 왜 제한하는지. 두 번째는 언제까지, 제한 기간. 그 다음에 각각의 제한들마다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각의 법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나오면 항상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 그 다음에 제한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두 개의 큰 논점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제한들에서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는 일단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 왜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원칙은 3년 동안 제한하는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이런 데서는 한 차례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조금만 더 하죠. 174페이지. 요거를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연동제. 자, 개발행위를 합니다. 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없던 건물들이 지어지고 인구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이 기반시설들은 부족해질까요? 남아돌까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요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처음부터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고. 화이팅! 힘내십시오!
곤란한데 지정하는 게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가능한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가능한 데 지정하는 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자, 문제 내보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안 듣고 있죠. 지금 정신이 나가 있죠. 지금.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지금 우리는 저기 개발행위 허가, 이용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 규제. 아까 관리계획은 계획 규제에 있는 내용이죠. 자,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이 두 가지. 이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제도의 이름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제도의 이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구역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건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냥 제도의 이름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각각이 어떤 곳에 지정되느냐 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자, 여기는 이미 개발 밀도가 엄청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근데 이 개발 밀도가 이미 높은 곳인데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더 이상 도로를 확장할 수 없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권장해야 될까요? 억제해야 될까요? 개발 행위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 제한, 즉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대통령령에 가면은 요거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적용합니다. 요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뭐 2차선 도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길 양옆으로 빽빽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층짜리 상가들이 이렇게 있고 뭐 2층 내지는 뭐 3층짜리 상가들이 길 양옆으로 이렇게 쭉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죠. 자, 개발업자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거 3개를 본 겁니다. 하면서 요거 3개 싹 허물어 가지고 내가 여기에다가 6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네를 가만 살펴보니까 병원이 되게 멀리 있습니다. 병원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1층에 약국 넣고 2층에 내과, 3층에 이비인후과, 4층에 안과, 치과 이런 거 딱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임대도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은 원래는 1층짜리 건물이 3개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6층짜리 메디컬 센터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은 일단 앞에 도로가 미어 터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양옆으로, 길 양옆으로 이미 개발이 빽빽하게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하니까 개발 행위를 권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발 행위를 억제해야겠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다.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하는 거죠. 원래는 1층짜리 건물 3개 헐어가지고 6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이거를 용적률을 강화해가지고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3층까지밖에 못 짓죠. 개발업자가 이거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수익성이 반토막 나니까. 이런 데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행위로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요런 데가 어떤 데인지 보면은 자, 요 앞에 똑같이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도로 옆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짓는 거죠. 뭘 지어보지? 신세계 하나 지어보지? 신세계? 이 백화점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될 때 보면은 도로가 요쪽 편 1번으로 확장이 됩니까? 2번으로 확장이 됩니까?
2번 쪽으로 대부분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신세계에서 백화점 짓습니다. 개발행위 합니다. 근데 이 신세계 백화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앞에 도로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는데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도로 부지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이런 것들. 즉,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를 하게 해줍니다. 신세계, 백화점 지역. 백화점 지역. 여기는 개발행위 못하게 막는 곳이죠.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곳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 대신에 신세계 니네 때문에 도로가 부족해졌으니까 이 부족해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신세계한테. 개발행위 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한테. 즉, 요것도 규제하는 거고, 요것도 규제하는 겁니다. 규제고 규제입니다. 둘 다. 둘 다 규제인데, 규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를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막아버리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해진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백화점 지어. 백화점 지어. 대신에 니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졌으니까 니가 도로 부담해. 니가 돈 내놔. 돈 내라고 하는 거. 돈 내라고 하는 거. 여기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막는 곳이고 여기는 해, 돈 내. 해, 돈 내. 이렇게. 둘 다 규제인데 규제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요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조금 더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